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1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는 이렇게 플러스 0.48%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되면서 한국 증시는 다시 이렇게 약세를 보였으나 상하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가 오늘 크게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도 종가는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반면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코스닥은 오늘 플러스 0.8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를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기관은 오늘도 코스피를 매수하면서 오늘도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에는 한국의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이루어진다면 지난번처럼 또 외국인 투자자가 조 단위로 매도를 할 수도 있는데, 과연 이번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될까요? 내일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는 또 상승으로 마감이 될까요? 아니면 내일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오면서 한국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이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48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어제 마이너스 0.3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다우지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초가 역시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다우는 장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계속되는 하락이 이어졌고 결국 종가 역시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반면 다우지수와 달리 나스닥 종합지수는 어제 플러스 0.7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나스닥도 다우와 똑같이 하락세를 보였으나 장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다우는 계속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디커플링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미국의 FOMC 회의와 어제 발표된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있었습니다. 자, 어제 열린 미국의 FOMC 회의 결과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그렇게 틀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현재 미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경제적인 충격은 상당히 작은 편이고 테이퍼링의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현재 미국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가 2배 이상 급증했지만 치사율과 사망률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제 미국의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 미국의 국채금리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미국의 FOMC 회의도 있었지만 어제는 미국 기업의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맥도날드에서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무려 41%나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는 한국의 BTS가 맥도날드 실적 전인에 큰 몫을 해냈죠. 자, 맥도날드의 2분기 순 매출은 58억 9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6조 8천억이죠. 같은 해에 비해서 57%나 급증을 했고 시장 예상 전망치는 56억 달러였죠.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이유는 한국의 BTS 버거 패키지가 큰 몫을 해냈다라는 레포트가 나왔어요. 자, 이게 바로 맥도날드의 BTS 세트인데 맥도날드 BTS 세트는 이미 6월 30일까지 판매가 완료가 되었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안타깝게도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BTS 세트를 살 경우에는 BTS 멤버가 직접 적은 생일 카드를 선물로 준다고 하는데 이 카드를 하나
하나 받기 위해서 BTS 버거를 시키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장난이 아니죠. 이건 지금 인도네시아의 모습인데 인도네시아에서도 BTS 버거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배달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맥도날드는 호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마이너스 1.56%로 시작한 맥도날드는 장 초반부터 하락으로 출발했고 장 막판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현재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맥도날드의 주가는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2분기 매출만 78억 3,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9조 176억 원 정도 되는데 실적 발표 후 화이자의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며 어제 무려 3.1%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이 되게 크기 때문에 크게 상승해봤자 3%에서 2%입니다. 이렇게 상승이 많이 나온 것처럼 보여도 1% 이내 상승이 나왔고, 반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백신 관련주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화이자처럼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상승하면 이렇게 10%대 상승도 자주 나와요. 자, 화이자의 주가가 상승했으면은 한국의 화이자 관련주도 크게 상승이 나왔을까요? 일단 KPS 생명과학은 오늘 1.9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KPS 생명과학은 4.15%나 상승이 나왔지만 종가는 이렇게 1.9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수급을 보시면은 검은머리 외국인만 매수를 했고 개인과 기관은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죠. 화이자 관련주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대 상승이 나오며 플러스 1.50% 상승으로 마감되었으며, 차트는 KPS 생명과학과 다른 게 없습니다. 지난번 고점과 저점을 보시면은 지난번 백신 이슈가 있을 때 7월 12일 날 잠깐 상승을 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으며 지금도 하락과 횡보를 반복하고 있죠. 자, 그리고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1.9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화이자 관련주는 오늘 전부 다 1%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약품만 플러스 5.14%까지 상승이 나왔죠. 차트를 보시면은 다른 화이자 관련주와 완전히 똑같아요. 4월 달에는 화이자 백신 이슈로 이렇게 52조 신고가를 갔지만 그 뒤로는 계속 하락을 하다가 7월 달에 잠깐 상승하고 다시 이렇게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죠. 자, 그리고 어제 다우에 상장되어 있는 보잉 역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보잉은 1년 반 만에 흑자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자, 보잉의 실적을 보시면은 약 5억 6,7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6,50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잉의 주가는 플러스 4.1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보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항공주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회사는 항공기를 제작하는 업체지 여행 관련주나 항공 관련주로는 볼 수가 없는데 어제 미국의 항공주는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7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이름이 똑같은 델타 에어라인 역시 플러스 0.8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한국의 항공주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일단 대한항공은 오늘 마이너스 플러스도 아닌 0%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대한항공을 보시면은 플러스 1%까지 상승을 했으나 장중에 한국의 확진자가 어제보다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며 오늘 여행주들 대부분은 크게 상승한 종목이 없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국적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LCC 업체들도 모두 다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죠.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0.3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제주감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0.66% 상승 마감, 진라면과 이름이 비슷한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0.25%밖에 상승하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미국의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 환율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150원 넘게 상승하고 있었으나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5원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더니 상하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가 개장된 다음에는 환율이 이렇게 10원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환율이 약간 하락했다고 해도 외국인의 수급은 오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이틀 연속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물은 보시면은 계속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은 선물을 외국인이 아무리 사도 현물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가 연일 순매수를 해주면서 우리 지수를 지탱해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금융투자를 제외한 다른 기관들은 코스피를 거의 매수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금융투자가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기관들 중에서 금융투자가 압도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기관들 중에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월 말이라던가 6월 말, 9월 말에 투자 성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가지고 월말에 순매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7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융투자가 연일 매수하는 게 투자 성과 보고서 때문에 들어온 것 같지도 않고,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2주 가까이 시간이 남았거든요. 올해 옵션 만기일은 8월 12일이에요. 금융투자는 어차피 이렇게 1, 2주 동안 계속 사봤자 2주 안에 본인들이 샀던 물량을 전부 청산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금융투자가 던지는 걸 좀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줄까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가 거의 들어온 날이 없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에도 이렇게 순매수가 막 들어와서 와, 우리 시장이 더 갈까 이런 생각을 만들어 놓고 다 먹튀하고 튀었었죠. 금융투자는 여러분 항상 지수 최고점을 만들어주고 지수 최고점에서 이렇게 연일 매도를 하거든요. 보시면은 금융투자가 7일, 8일, 9일 날 전부 다 던졌죠. 그래서 지난달에도 7월 초부터 이렇게 대량 매도가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똑같이 또 월말에 샀던 물량을 8월 초에 던져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삼성전자는 금융투자가 아무리 매수를 한다고 해도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매수를 해도 밑에다가 깔아놓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늘도 이렇게 마이너스 0.2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이틀 전에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발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이번에는 여기 저점도 깨버렸기 때문에 현재 SK 하이닉스는 기술적인 반등이 몇 번 나오다가 또 저점을 깨러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근하면 안 되는 섹터 중에서 반도체주가 있다. 코스닥 반도체주는 SK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 대장주가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대장주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횡보 내지 하락이 계속되고 있으니 이런 주식들은 당분간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상승 종목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는 오늘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특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다 오르는데 오늘 같은 날에도 마이너스 3.53% 하락으로 마감이 되더군요. 물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7월 22일 호재 뉴스로 인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다음에 지금 약간의 기간 조정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가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는 좀 상승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대장주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렇게 안 가는데 반도체주인 하나마이크론이라던가 한미반도체가 올라가기 힘든 건 당연하겠죠. 그래도 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플러스 1.79% 상승했는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진짜 0.1%도 안 오른 거 보니까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매매하셨나요? 오늘은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았죠. 오늘은 그린 뉴딜, 태양열 관련주인 OCI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OCI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하면서 드디어 2분기에 적자가 탈출이 됐습니다. 자, OC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년 연속 적자가 쌓여있는 적자 기업인데, 최근에는 그린 뉴딜 같은 그런 테마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죠. 하지만 오늘 실적이 발표된 OCI의 주가는 마이너스 5.6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시초가는 상승으로 출발되었고 장 초반 5분 동안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장 중후반에는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이렇게 종가 최저가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OCI는 여러분 정말 남자의 주식이자 전설의 주식이죠. 2011년도에 OCI의 주가는 65만 7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11만 8천 원. 6분의 1 토막이 났고, 자,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이 영상을 보시면은 김보성 씨가 어느 날 제가 영어학원을 가는데 떡볶이를 팔고 있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방송용 촬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해서 쫄딱 망해서 길거리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분뿐만이 아니라 조영구 씨하고 같이 주식을 했는데 둘 다 같이 망하셨어요. 그런데 조영구 씨하고 김보성 씨가 사서 망한 주식이 바로 OCI였죠. 자, 그렇다면 OCI의 주가는 오늘 왜 하락을 했을까요? 예, 매번 나오는 이야기죠. 실적은 선반영이 된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OCI를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를 했고, 고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공매도를 어마어마하게 치면서 OCI는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공매도 수량을 보시면은 역대급 공매도가 발생했죠. 기존에는 공매도가 이렇게 많이 쳐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는 2019년도라던가 2018년도에도 이렇게 공매도가 많이 쳐진 적은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 지금 역대급으로 공매도가 쳐진 종목들은 매번 언급을 해드리지만, 역대급으로 공매도가 쳐진 종목 중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OCI는 하락합니다. 이거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시 고점으로 치고 올라갈 모멘텀도 없을 뿐더러 공매도 과열 종목? 공매도가 여러분 하루 안 된다고 해도 다음날 다시 공매도 치면 돼요. 그리고 또 시장 조성자는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를 칠 수 있고, 당연히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도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 실적 발표를 주의하세요. LG전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 후에 역대급 공매도가 발생됐어요. 그 뒤로 공매도가 대량으로 발생된 지점에서 단 한 번도 상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손해보험, 하나생명도 역대급 실적 발표 이후 공매도가 대량으로 발생되었죠. 그 뒤 주가는 연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죠. 지금은 실적이 잘 나오면 선반영이라고 빼고, 그와 동시에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를 어마어마하게 쳐버리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걸 견디거나 당해내기가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자, 그렇다면 OCI는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지처럼 이렇게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오거나 실적이 저조하면 주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네, 당연히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지는 오늘 마이너스 8.5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나왔으며, 오늘 주가를 보시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52주 신고가였지만 오늘은 다시 일주일 동안 올렸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역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2분기 영업이익은 188.5%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증가, 200% 증가는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는 코다리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박살이 났었고, 이번에는 그보다 조금만 더 잘 나와도 저렇게 100%, 200% 실적이 좋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실적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2분기 영업이익은 1,046억 원,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8% 증가. 하지만 이건 여러분 어닝 쇼크입니다. 생각했던 예상치보다 훨씬 더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이렇게 또 마이너스 3.1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아모레퍼시픽이 하락하자 아모레퍼시픽의 사촌 동생인 아모레G 역시 오늘 마이너스 3.8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아모레퍼시픽도 개인만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아모레G 역시 이렇게 3일 동안 개인만 이렇게 순매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걸 보면 어때요? 여러분, 주식 정말 어렵지 않나요? 작년이라던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주식이 정말 쉽네요. 이런 걸 왜 진작 안 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은 전부 다 신용 불량자가 되고 난리가 났죠. 오늘 뉴스를 한번 보세요. 자, 2030 신용 불량자가 되어 채무 조정이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2030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자영업을 하거나 혹은 뭐 본인이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식을 하거나 비트코인을 하거나 뭐 이런 데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뇌관이 터지고 있죠. 이미 코인 시장은 붕괴가 되었고 주식 시장마저 최근에는 상당히 장이 안 좋아지면서 2030 0급 비투를 한 투자자분들이 신용 불량자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아무리 실적이 잘나도 뭐합니까? 공매도 치고 그냥 주가 빼버리고 9만전자였던 애가 지금은 7만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에 물리신 분들은 배당으로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이번에 나온 특별 배당은 올해만 나온 거예요. 절대로 내년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배당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자가 12만원을 갈 것이다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한 외국계 증권사가 있었는데 이런 레포트를 보고 오늘 삼성전자를 매수한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CS증권에서는 반도체주인 삼성전자가 아시아의 반도체를 주도하고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 호황을 맞아 삼성전자는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레포트를 내면서 목표 주가는 12만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매도하고 말았죠. 특히 오늘 보시면은 대차장고 증가 상위 종목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대차장고 1위에 올라왔을 때는 주가가 상승하기보다는 하락세가 더욱더 가파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리고 현재 확진자 수가 1447명입니다. 어제보다 71명이 많은데 아직 시간이 7시밖에 되지 않았고 앞으로 몇 명이 더 늘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바이러스 테마주 박살나는 거 다들 보셨죠? ECS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마이너스 5%대 하락이 나왔고 종가 역시 마이너스 5.92% 하락으로 마감되면서 오늘 또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ECS를 순매수했죠. 어제 단타의 저항인 투신이 잠깐 매수를 했으나 투신은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서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건 GH 신소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마이너스 3%를 찍었던 GH 신소재는 오늘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 종가 역시 마이너스 4.1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투신이 있죠. 투신이 어제 매수했던 수량을 아침에 전부 매도하면서 먹튀했는데 투신이 들어온 종목들은 다 그렇습니다. KD를 보세요. 어제 이 영상에서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얘는 투신이 가지고 놀 거다. 얘는 분명히 뺄 것이다. 진짜 오늘도 이렇게 빼버리는데 와 진짜 주식 겁나 잘하네요. 이게 뭐야. 얘네들은 항상 먹튀할 때는 파란색이고 살 때는 빨간색이고 먹튀할 때는 파란색인데 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그럼 내일은 또 살까요? 일단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KD는 마이너스 1.59%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5만 주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닙니다. 자, 딜리도 보세요. 투신이 어제 이렇게 매수했죠. 오늘 먹튀했죠. 그리고 오늘 마이너스 5.50% 하락. 당연히 딜리는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렇게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 주식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하루는 올리는 척하면서 다 빼버리고 그 다음날도 올리는 척하면서 빼버리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은 확 올려버리고 이거 개인이 어떻게 따라가요? 지금은 개인이 따라갈 수 없는 무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자, 웨이브 일렉트로라는 종목을 보세요. 2시 38분에 하방 VI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종가는 이렇게 하한가를 가버렸죠.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이라서 상장 폐지도 될 수 있고 또 위험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웨이브 일렉트로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19.25%가 상승했고 종가가 하한가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무려 50%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기적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빙을 보세요. 아침에는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10% 이상 상승이 나왔다가 뺐다가 다시 올리면서 상한가를 가느냐 마느냐 이런 기로에 놓였다가 갑자기 2시 반에 하한가 직행. 자, 웨이브 일렉트로닉이 상승한 이유는 하나솔루션이 더불어 UOS를 600억 원에 인수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웨이브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는 더블OS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전부 양도하겠다 이런 공시가 몇 시에 나왔습니까? 2시 40분에 나왔죠. 그래서 저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하한가로 직행이 되었고 웨이브 일렉트로닉은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하한가입니다.
이건 거의 지난번 알체라와 비슷하죠. 알체라 같은 경우에도 3일 전까지만 해도 56,800원이어서 여기 고점에서 여기까지 하락률을 보시면은 대략 40% 정도 되는데, 지금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섹터 메타버스 관련주죠. 맥스트가 상장하면서 지금은 메타버스 관련주가 조정이 상당히 심하고, 오늘도 메타버스 관련주는 맥스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옵티시스는 오늘도 마이너스 3.5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어제 차트를 보시면 정말 무섭죠. 9%까지 올렸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5.70%, 위에서 잡았으면은 마이너스 15% 손실. 그 전날에는 18%까지 올렸다가 플러스 3%, 마찬가지로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은 18% 손실. 그리고 또 오늘도 잠깐 0.53% 올렸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3.56%.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 잘못하다가 그냥 한강 가는 버스 타가지고 진짜 끝장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G ETS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렇게 한번 빵 쌌었죠. 그리고 종가가 마이너스로 마감돼서 이 종목이 혹시 되돌림이 나와서 오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 반등은커녕 그냥 내려 꼽더군요. 최근에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 꽂으면은 그 다음날 약간 반등을 주는데, 이거를 여러분 종가 베팅을 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아침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때 잡아도 돼요. 그리고 저는 어제 웅진이라는 종목을 종가 베팅을 때려서 오늘 수익을 챙겼거든요. 이 웅진이 종가까지 이렇게 그냥 밑으로 확 박아서 개인분들 못 따라오게 막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눌러버리는 종목이 그 다음날 오히려 슈팅이 나옵니다. 오늘 웅진이 급등이 나온 이유는 윤석열 씨가 8월 달에 국민의힘 입당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와 최재형 씨와 윤석열 씨가 회동을 갖는다라는 뉴스 때문에 오늘 윤석열 씨 관련주가 급등이 나왔죠. 그런데 어제 저는 시간 외에서 사가지고 이거를 좀 비싼 가격에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정말 어제는 매매를 안 해야지 돈을 출금할 수 있다, 이 강박관념 때문에 소액만 넣었습니다. 근데 이 소액을 넣는다는 거를 모르고 제가 신용으로 때려버려가지고 출금도 못하고 금액도 이상하게 들어갔습니다. 여기 막 1,000만원 이렇게 찍혀있고 여기 1% 찍힌 게 아니라 100만원에서 50만원 같다, 이렇게 치열한 공방전이 한 10번 정도 있었어요. 10번 10번 딱. 그리고 어제 제가 매수를 잘못한 게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여러분 신용으로 다 매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현금으로 매수를 해야지, 신용으로 반매수하고 현금으로 반매수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매수되는 금액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그냥 어제 실수로 올인 다 때려버릴 걸 처음에 신용으로 매수해서 이거 현금으로 매수해야지 하면서 현금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신용 매수가 안 되는 거 보고 바보 같은 놈, 그냥 신용 최대로 누른 다음에 풀로 매수했으면 이게 얼마를 벌었을까? 아니 이게 오늘 막 VI 찍으면서 13% 올라가는데, 물론 제가 시간에서 비싸게 샀지만 그래도 이거 아깝다. 아니 주식은 하루를 무조건 쉬어야지 돈을 뽑을 수 있는데 요즘 돈을 자꾸 못 뽑으니까 베팅 금액이 자꾸 늘어나서 지금은 다시 세팅을 500만원으로 해서 이제 500만원으로만 주식을 하자 이렇게 잡았는데 또 매수를 해서 돈을 또 못 뽑게 됐네요. 그래서 웅진 나오자마자 손을 아예 그냥 뗐거든요. 무조건 현금을 뽑아야지 지금은 진짜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윤석열 씨하고 최재형 씨하고 회동을 갖는 거는 최재형 씨한테 악재죠. 왜냐면은 후보 단일화가 진행되고 최재형 씨가 나가리 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최재형 씨 테마주는 그냥 하한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론을 포함한 오픈베이스 모든 최재형 씨 테마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론은 오늘 마이너스 5.8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오픈베이스 역시 6.89% 하락. 한창산업은 오늘도 마이너스 4.5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최재형 씨 테마주도 조심하세요. 이런 거 잘못 잡다가 지금 마이너스 10% 20% 때려 맞는 거는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막 실시간 신호 포착에서 막 나오는 종목들 보셨나요?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M&A를 추진했다 뭐 이런 기사가 뜨면서 장중에 갑자기 팍 20% 이상 상승하더니 종가는 9.1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보시면은 장중에 24.18%까지 상승하고 종가는 9.15% 상승. 정말 무섭지 않나요? 갑자기 찌라시 뉴스 하나 빵 뜨더니 30분 동안 쫙 올리고 바로 밑으로 쫙 내려가는데 하방부에 멋있게 걸리고, 난 또 이놈 종가 막 보합까지 내려갈 줄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빼더군요.
거기다가 SNK 폴리텍 이 종목도 보셨나요? 아니 무슨 2시만 되면 다 투매가 나와요. 자 보세요. 1시 30분에 갑자기 이렇게 팡 올리더니 갑자기 밑으로 쫙 빠지는데 상방과 하방 VI가 동시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요즘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은 플러스 22.91%까지 상승하고 종가는 7.46% 상승 마감되었죠. 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상한가를 갈 뻔한 종목 CTK를 보시면은 어제는 이렇게 상한가를 갔으나 오늘은 28.19%까지 상승시켜 놓고 오전장에는 횡보하면서 이렇게 계단식 하락이 나왔죠. 지금은 여러분 장중에 손절가 터치하면은 하루 다음날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날 그 종목 막 마이너스 5% 4% 이렇게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오히려 본인이 막 지금 3% 4% 손실인데 손실만 더 커지고 손절 안 돼가지고 진짜 그냥 계좌가 녹아버릴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상한가를 갔던 하나 S아이스팩 이 종목 보시면 아침에 9.96% 상승시켜 놓고 그냥 무지성으로 빠집니다. 근데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와. 이런 종목 이런 데서 손절 놓쳤다? 그러면은 오늘 20% 이상 손실이에요. 보통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으면 상한가 여기 중앙은 지켜주겠지 하고 이런 데서 사고 5,000원이면 5,000원 지켜주겠지. 그리고 뭐 볼린저 상단을 여기를 깼다. 그럼 여기는 또 지켜주겠지 하고 들어가는데 이 종목은 그냥 상한가를 터치하잖아요. 그러면은 지난번에는 올렸어. 상한가 터치하자마자 올려서 아 여기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여줬지만 반대로 여기서는 상한가를 깬 적도 있었죠. 여기서 나왔을 때도 타점을 보면은 이 정도까지는 지켜줬단 말이야. 이 정도 5,000원에서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들어가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손절선을 잡아야 돼요. 이게 무지성으로 저렇게 빠져버린 종목이 하나가 그냥 계좌 다 녹여버리고 잠깐 오버나잇 하면은 그 종목이 그 다음날 막 5% 10% 이렇게 개파락 나오면은 거기서 그냥 계좌가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1시 밤매매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된 다음에 매매를 하던가 아니면 그냥 종가 베팅을 때려라. 그래야지 그 다음날 손절을 하거나 익절을 할 수 있지. 지금 장중에 괜히 잘못 들어가 보면은 손절도 안 되고 익절도 안 되고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전날 양봉이 나왔으면은 양봉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M2M 보세요. 오늘 종가 마이너스 9.0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어제 올렸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양봉 종배가 너무 무섭습니다. 전날 막 10% 올랐으면 그 다음날 10% 그대로 다 빼버리고 그대로 다 빼버린 다음에 갑자기 뿅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장중에 메릴린치처럼 이렇게 USB가 들어온 애들은 무조건 단타치고 빼버립니다. 키네마스도 막 하면서 이렇게 6% 이상 올리더니 종가 보시면은 플러스 0.38% 상승이에요. 자, 오늘 장중에 보시면은 플러스 7.33%까지 상승시켜 놓고 종가는 플러스 0.38% 마감. 그런데 이 종목은 음봉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상승이니까 코스닥 종목에 상승 종목으로 잡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 종목이 좀 많아도 저렇게 장중에 막 보합 가까이 밀어버리면서 끝나는 종목도 상당히 많았고 코스피에는 그나마 소형주 중에서 해성 DS처럼 이렇게 누르면서 밑에서 올려버리는 종목은 매매가 가능하긴 합니다. 큰 돈으로는 못하지만 작은 돈으로는 매매할 수 있는 이런 중소형주 몇 개 빼고는 그렇게 수급이 세면서 주도주라고 부를 만한 종목은 오늘 별로 없더군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미국의 FOMC 회의가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파월은 시장에서 예측한 대답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였고 덕분에 오늘 한국의 환율 시장이 안정화를 찾았습니다. 다음 달은 FOMC 회의보다는 잭슨홀 미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 이벤트도 꼭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2번,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의 실적 발표를 주의하도록 하세요. 오늘 OCI 보셨죠?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공매도를 어마어마하게 쳐서 공매도 과열 종목이 지정이 되었고 외국인은 OCI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습니다. 최근에 LG전자, 삼성전자도 그렇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은 그냥 실적이고 뭐고 주식 팔아버리고 공매도를 대량으로 쳐서 주가가 상승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매도가 되는 종목들 말고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에 집중해서 매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상승하는 종목도 있지만 되도록이면은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에서 매매해 보도록 하세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스마일님, 마르쉐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